실력이 아니라 시력으로 풀어라. 제가 이전 영상에서 설명드린 거는 수능이 뭐냐, 그리고 수능 국어가 뭐냐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 두 가지를 설명드린 이유는 수능 국어 공부 방법의 더 깊은 이해를 위해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는 앞뒤를 다 자르고 바로 공부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출제 원리를 역추적하는 방식이었고요. 두 번째는 출제자들이 원하는 문제풀이 방식을 공부하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출제 원리를 역추적하는 방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이전 영상에서 국어 시험은 뭘 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말씀드렸다시피 지문에 있는 내용을 근거로 하여 이것이 맞는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문제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은 전 영상에도 또 설명을 했듯이 과학, 기술, 경제 지문인데 이 문제가 물어보는 것이 이 지문에 없으면은 국어 시험일까요? 과학, 기술, 경제 문제일까요? 없다면은 과학, 기술, 경제 문제겠죠? 하지만 설명이 충분했다면은 그때는 국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역추적을 하는 겁니다. 역추적이라는 건 이제 역으로 이렇게 파헤친다는 거죠. 무슨 소리냐? 다시 말하면 이 문제, 이 정답의 근거는 지문 안에 있다. 이거를 찾아가는 법입니다. 저한테도 인생 선생님이 계셨는데요. 네, 당연히 국어 선생님이시겠죠. 네, 학원 선생님이셨는데 그 선생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실력이 아니라 시력으로 풀어라. 근데 이거를 학부모님들 앞에서 말씀을 드리면은 학부모님들이 깔깔 웃었대요. 아, 뭔 실력이 아니라 시력이야. 아, 뭐 선생님이 뭘 그래. 그러셨다는데 정말 실력으로 푸는가 시력으로 푸는가 한번 보시죠. 제가 프린트를 보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아이 컨택이 안 되는 부분 양해를 해주세요. 자, 이 문제를 보세요. 이 문제를 보시면 이번에 뭐라고 쓰여 있죠? 스퍼터 이온 펌프는 초고 진공을 만드는 역할을 한다 라고 쓰여 있죠. 그러면 이 지문을 보세요. 지금 제가 조금 편집을 해온 겁니다.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초고 진공을 얻기 위해서는 스퍼터 이온 펌프가 널리 쓰인다. 띠용! 자, 다시 봅니다. 29번. 옳은 것을 고르는 거예요. 스퍼터 이온 펌프는 초고 진공을 만드는 역할을 한다. 초고 진공을 얻기 위해서는 스퍼터 이온 펌프가 널리 쓰인다. 띠용! 이래도 시력이 아닌가요? 정말 이거 틀린 그림 찾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맞는 그림 찾기 아니에요? 아, 근데 이런 친구들 있을 수 있어요. 아, 이건 쉬운 문제잖아. 아, 문법은 어떡하고. 문법은 외워야 될 거 아니야. 이런 친구들을 위해 제가 또 문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도 이번 9월 모의고사였는데요. 여기를 한번 보세요. 뭐라고 쓰여있죠? 미음만 읽어봅시다. 미음만. 시간이 없으니까. 미음 읽어보면 뭐라고 되어있죠? 활용하지 않으며 뒤에 오는 체언을 수식하는 말이라고 되어있죠. 자, 여기 11번에 5번을 보세요. 5번. 5번 보시면 즐거움은 미음에 해당하고 관형사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미음 다시 읽어봅시다. 미음 뭐라고 되어 있죠? 활용하지 않으며 라고 되어 있죠. 자, 다시 여기 봅니다. 즐거운 활용합니까? 안 합니까? 이제 문법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친구들은 활용을 잘 못하겠죠. 그런 친구들을 위해 활용을 해보겠습니다. 즐거운, 즐겁니, 즐겁고, 즐겁다, 즐거워서, 즐겁지만, 즐거웠고 활용이 가능하죠. 이거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미음은 활용이 가능하지 않다고 하기 때문에 5번이 틀렸으므로 정답은 5번입니다. 이래도 실력 문제가 아닌가요? 물론 활용을 못하는 친구들은 괜찮아요. 활용을 모르는 친구들은 활용에 대해서 배운 다음에 시력을 통해 풀어낼 수 있으면 됩니다. 근데 활용이 뭔 줄 알아. 용언, 체언이 뭔 줄 알면서 이걸 틀렸어. 그러면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이제 그럼 실력 문제가 아니라 눈깔이 잠깐 어떻게 된 거죠. 좀 극단적이지만. 근데 이 문제가 정답률이 44%예요. 오답률 탑 5입니다. 딱 5위 한 문제예요. 44%가 맞췄는데 그 중에 한 10%에서 15% 정도 찍었겠죠? 찍어서 맞춘 친구들이겠죠? 그러면 이제 거의 3명 중에 2명 틀렸다. 3명 중에 2명은 활용하는 게 뭔지 모르거나 아니면 눈이 삐꾸였다. 이렇게밖에 설명을 할 수가 없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시력으로 푸는 게 아니라 실력으로 푸는 거다 라고 끝까지 말씀하시는 분들을 위해 마지막 문제를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분명히 풀 수 있는 실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풀어내지 못하는 문제일 겁니다. 자, 이번에는 수능 문제를 들고 왔습니다. 자, 이 문제를 보세요. 자, 여러분들 중에 이제 뭐 탈락, 교체, 첨가, 축약 이거에 대해서 모르는 친구들 많이 없을 거예요. 고3 친구들이라면 알 거예요. 모르는 친구들은 공부하셔야 됩니다. 이거에 대해서 모르는 친구들이 없을 텐데 이 문제의 정답률이 몇 퍼센트인 줄 아세요? 28%예요. 찍은 친구들 한 20% 빼면은 정확히 진짜 제대로 맞은 친구들은 8%밖에 안 돼요. 100명 중에 8명이 맞았습니다. 이 문제를. 일단 한번 풀어보세요. 자, 여러분 교체, 탈락, 첨가, 축약에 대해서 잘 아실 겁니다. 정답부터 설명해 드릴게요. 정답은 5번입니다. 대부분의 친구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 1, 2, 3, 4, 5번에 다 교체, 첨가, 축약, 탈락 이거 다 됐는데 뭐 1번에는 탈락이 있고 2번에도 탈락이 있고 3번에도 교체가 있고 4번에는 교체, 탈락이 둘 다 있고 5번에도 교체, 탈락이 있는데 왜 안 풀리는 거야? 왜냐고요? 실력으로 풀라고 하니까 안 풀리죠. 시력으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이 문제를 한번 잘 읽어볼게요. A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받침 발음 원칙을 규정한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표준 발음법 제8항을 읽어보겠습니다. 받침 소리로는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이응 7개 자음으로만 발음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 7개는 뭐 7종성법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가느다란 물방울, 그녀 다리만 보여 이렇게도 외우기도 하죠. 근데 여기서 그럼 왜 답이 5번이냐? 자, 봅시다. 5번에 기역 탈락 있습니까? 있습니다. 비읍이 탈락했어요. 니은 교체 있습니까? 있습니다. 비읍이 미음으로 교체됐어요. 아니 뭐야, 너 방금 답 5번이라며. 5번이 틀렸다며. 5번이 틀린 선지니까 답이 5번이라며. 왜 교체 탈락이 있는 거야? 있으면은 답이 5번이 아니잖아. 정말 그럴까요? 자, 봅시다. 5번을 제대로 읽어볼게요. 밟느는 A를 지키기 위해 기역, 니은이 모두 적용되었다라고 되었습니다. 밟는 기역, 니은 적용되었죠. 그러면 우리가 안 본 게 뭐죠? A를 지키기 위해를 아직 보지 않았죠. 그럼 A를 지키기 위해였나? 한번 봅시다. 밟는 이렇게 발음해야겠죠. 원래는 밟는 이렇게 발음을 하는데 일단 하나가 탈락을 해야 되겠죠. 리을이 탈락해서 뭐라고 발음을 합니까? 밟는 이렇게 합니다. 자, 다시 설명드릴게요. 밟는 이렇게 발음할 수 있어요? 리을, 비읍는 이렇게 발음이 안 되죠. 위에 있는 7종성법 A를 지키기 위해서는 리을이 탈락해야 됩니다. 그쵸? 그래서 A를 지키기 위해 기역이 적용된 게 맞죠. 자, 그러면 지금 어떤 상황이죠? 밟는 이 상황이죠. 자, 밟는 밥 비읍는이에요. 이거 받침 발음 원칙을 지키기 위해 그런 겁니까? 받침 소리 7종성법을 지키기 위해 한 겁니까? 아니죠. 가느다란 물방울, 그녀 다리만 보여. 여기에 비읍이 있죠. 비읍은 발음할 수가 있어요. 밟는은 밟는이라고 발음해도 됩니다. 근데 밟는이라고 발음하는 이유는 그냥 편하니까. 편하니까지 절대 받침 발음의 원칙을 지키기 위해 교체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래도 실력인가요? 시력인가요? 여러분들이 보지 못한 부분에서 틀린 건가요? 아니면 내가 교체, 탈락, 첨가, 축약에 대해서 지식이 부족해서 틀린 건가요? 교체, 탈락, 첨가, 축약 이걸 몰랐나요? 알고 계셨어요.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틀렸다는 겁니다. 저는 솔직히 말해서 이 교체, 탈락, 첨가, 축약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해요. 물론 당연히 알죠. 그치만 분명히 이거에 대해서 잘 모르는 친구도 맞힌 친구가 있을 테고 교체, 탈락, 첨가, 축약에 대해서 잘 알지만 틀린 친구도 있을 거라는 말입니다. 당신이요, 당신. 이래도 실력으로 뽑는 겁니까? 글쎄요. 저는 시력으로 있는 조건들을 그대로 갖다 푸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역추적 방식이에요. 이 역추적 방식은요, 출제자가 문제를 낼 때 있어서 지문에서 근거해서 내기 때문에 반대로 난 이걸 풀기 위해 지문으로 돌아가겠다 하고 필사적으로 찾는 그런 공부 방식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나요? 이번 영상이 생각보다 많이 길어져서 제가 원래는 2차례로 나누려고 했던 이 공부 방법을 3차례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봐요. 다음 영상도 유익할 거예요.